2019년 4월 3일 고성 통영 고성 보궐선거 출마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예비 후보자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사랑하는 마음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걸. 사랑의 길보다. 인터넷 통영방송 주관하는 가인가일의 궁금하면 못 참는 토크쇼. 예. 네. 색깔 있는 인터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4월 3일 고성 통영 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잖아요. 경제가 아주 바닥인 우리 지역 상황에서는 사실 이 선거가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인터넷 통영방송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모 카페에 제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예. 댓글을 보니까 다 그놈이다. 정치의 환멸을 느낀다. 뭐 이런 댓글들을 많이 봤는데요. 지난 12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 자유한국당 이군현 전 의원의 자리를 놓고 1년짜리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가수 겸 작곡가인 가인가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영뉴스 김용훈 기자입니다. 네, 박수 없죠? 네, 가겠습니다. 김용훈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선거에 대해서? 뭐 사실 없어야 될 선거인데 이렇게 치러지게 된 것 자체가 전국적인 관심거리도 되고 이왕 치러지는 선거 제대로 된 후보자를 뽑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시청자들이 우리 시민들이 좋은 후보를 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좋은 후보 첫 번째 좋은 후보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저희 방송에서 보궐선거 출마하신 모든 후보자들 캠프를 직접 방문해서 인터뷰를 진행하잖아요. 네네. 아주 색깔 있는 토크쇼 좀 뭔가 좀 다른 그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진행 순서 우리 김 기자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의 자격 및 능력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는 이유를 듣고 그리고 당선되면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또 그리고 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통영 고성의 대중예술에 대한 후보자들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제가 직접 묻는 긴급 질문 그런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네네. 김용훈 기자가 직접 질문하는 긴급 질문이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살짝 그 정보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를 않아서. 자, 오늘 첫 번째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캠프에 와서 보니까요. 앞에 뷰가 너무 좋잖아요. 네네. 제가 통영에 온 지가 한 10여 년째 되는데 통영이나 고성이나 아주 그 뷰가 좋은 곳이 많아요. 흔하죠, 사실은. 네. 아주 흔하게 보기 쉬운 분이 계십니다. 네, 제 옆자리에. 네. 인터뷰의 주인공, 첫 번째 주인공, 네, 양문석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후보자의 경력이나 양력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미 종편등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많은 방송에 출연하면서 어떻게 보면 낯익은 그런 후보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 양문석 후보자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언론학 박사 출신으로서요 최연소 방송통신위원회 차관급 위원을 지내셨습니다. 차관급입니까? 차관입니까? 차관급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동안 통영정책연구원 이사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전 지역위원장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양문석 예비후보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기 소개 한번. 소개가 상당히 발음 좋은 가일 MC가 소개를 해야 시청자들이 또록또록 알아들을 수 있는데 발음 안 좋은 김영훈 MC가 또 소개를 해서 상당히 방송이 초반부터 편파적으로 간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색깔 있는 인터뷰라고 했는데 우리 경남도지사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우윳빛깔 김경수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초코빛깔 그 양문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얼굴을 어떻게 하든 좀 우유빛깔로 바꾸기 위해서 밖으로 안 나갔는데 선거운동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걷고 또 걷는 이러한 일련의 강행군 속에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초코 우유빛깔로 바뀌더라. 그래서 색깔 있는 인터뷰가 원래 민주당의 색깔이 파란색인데 그 칼라로 또 얼굴은 안 입혀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결국 뭐 흑백으로 갔습니다. 약간 밝은 톤에서 약간 어두운 톤의 초코빛깔 우유빛의 양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초코 빛깔 양문석 후보자를 잘 알고 있어요. 그 당연히 어느 그 정치인이 가인가일 가수를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무료 공연도 해주고 그리고 하루 전날에 섭외를 해도 다음 일정들 다 빵꾸 내고 달려와 주시는 분인데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쁜 놈 아닐까요? 그건 칭찬이 아니라 디스 같은데요. 역시 방송을 많이 하신 분은 토크로 참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초코빛깔 인터뷰 지금부터 시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영 기자가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바로 가시죠. 그냥. 네, 뭐 첫 번째 질의입니다. 어쨌든 1년짜리 국회의원 출마하셨는데 그 자질을 갖는 능력 이 제일 궁금한 질문 사항이 되겠죠. 양문석 후보자는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자질을 갖는 능력 덕목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어느 사람이 뭐 저 있습니다. 저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 살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이 장점들을 이제 홍보하는 게 상당히 쑥스러운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저 사실 이런 거는 좀 잘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년 동안에 이러한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떠한 예산을 따내거나 그다음에 통영 고성에 있는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에 관철시키고 국회에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탄탄한 논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합리적인 명분과 탄탄한 논리력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설득을 하고 정부 부처를 설득을 하고 그리고 그 논리력을 가지고 이 현안을 풀어내는 게 1차적이다. 두 번째는 기왕이면 다홍침한데 탄탄한 인맥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퇴한 이미 떠난 그런 인맥이 아니고 말 그대로 현직에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이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논리력을 통해서 설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는 사람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장관은 한 반수 이상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친한 동지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제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적임이 아닐까. 많은 방송과 많은 논쟁을 통해서 살아왔고 직업이 방송 토론이었고 18년 동안 방송을 해왔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논리력과 설득력 두 번째는 탄탄한 중앙인맥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1년짜리 국회의원으로서는 제가 상대적으로 좀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해주신 것 같고 본인이 반드시 우리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유를 설명까지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는 경제다, 이제는 일자리다. 제가 인터뷰하는 풀 버전을 한 3번, 4번 봤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는데 경제의 부분에 상당히 할례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누구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보자는 다 경제에 대해서 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가장 세계 경제 또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인데 과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 하실 국회의원이 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뭐라고 답할 건가요?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출마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진보냐
보수냐의 이데올로기 싸움을 할 시간이 없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냐 더불어민주당이냐 하는 정당과 정치 싸움을 할 시간이 없다. 오로지 경제고 이제는 일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네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낼래? 나라님도 할 수 없는 일을 네가 어떻게 한단 말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말씀 질문하신 대로 이야기를 하면 세계 조선 경기가 계속해서 회복 추세로 간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조선 해양의 수주량이 전 세계 1위라는 것들도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의 물량이 이제는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영 고성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죠? 그러한 넘쳐나는 물량을 받아서 통영 고성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네. 그리고 안전국가 산단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각을 하든 임대를 하든 어떤 통영의 조선 배를 만드는 기업과 그다음에 배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이 모든 기업들이 하나의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통영 고성의 일자리를 수천 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물량이 없어서 그 공장이 사라지던 것과는 다르게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통영의 고성에 물량을 줄 의향이 있다라는 의향서까지 받아놓은 상황에서 그 내용을 채워낼 수 있는 기업이 없다. 너무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기업이든 지역 기업이면 더 좋고요. 그 기업이 만들어지면 그 기업에게 물량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올인하겠다.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채우는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기업이 없어서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저는 자신 있게 수천 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년인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자, 1년인데 지금 말씀을 좀 지금 안전국가 산단의 1야드, 2야드를 동시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1야드만 매각을 사겠다, 매입을 하겠다는 회사가 한 회사가 이번에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1야드, 2야드 동시 매입을 하겠다 하는 회사가 두 회사가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네네. 그런데 전체 매각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파이낸싱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머니 게임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고 조선업을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런데 1야드만 매입을 하겠다고 한 지역 기업은 말 그대로 배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네네. 가지고 들어왔단 네네. 말이에요. 자, 이게 3월 중에 결정이 됩니다. 매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매각이 무산이 되면 임대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올 봄이 가기 전에 통영의 주요한 기업이 말 그대로 사람을 뽑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자,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중에서 특히 고성 통영 고성은 관광업 또 수산업이 네.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저는 관광 도시보다는 좀 여행하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공격적인 마케팅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예. 작년 대비 예년 대비 뭐 50% 정도 이렇게 관광객이 줄어서 예. 지금 북적대는 곳은 그렇게 또 제한적이에요. 제가 처음에 한 10여 년 전에 왔을 때하고 많이 다른 풍경이기도 한데 관광객 유치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예, 50% 감소라는 막연한 수치를 가지고 네네. MC를 보는 건 참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색깔이 있잖아요. 예, 재작년 대비 작년에 이 감소 추세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 재작년에는 850만 명 정도가 통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550만 정도 찾아서 한 300만 정도가 줄었습니다. 네네네네. 실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삼천포의 케이블, 여수의 케이블과 네네. 경쟁했던 측면도 있고 전체적인 한국 경제의 위축 상황들, 소비
심리가 상당히 위축한 그러한 요인들도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오는 통영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 인프라는 충분히 전 세계 어디로 가나 이 경쟁력이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갖춰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관광객들 불러올 것인가 합니다. 제가 방송 전문가 아닙니까? 그죠? 네네. 18년의 방송 경력과 그다음에 28년의 방송 정책을 그 쪼물락거렸던 대표적인 한국의 방송 최고의 그 전문가라고 그 자칭 타칭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방송사와의 연관관계가 엄청나게 굉장히 중요하죠.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KBS, MBC, SBS의 사장들은 저하고 다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뭐 JTBC, 그다음에 채널A, MBN, TV조선 사장들이나 본부장들은 개인적으로 형하고 하면서 술을 마시는 관계들이란 말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통영에서 기획 취재면 기획 취재, 드라마면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이면 오락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이야기해서 그 좀 찍어주라 하고 섭외할 수 있고 그리고 지난 가을부터 이 편성을 받은 지상파 드라마 제작사들하고 계속해서 컨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비용이 너무 가해서 통영시청에서 이제 조절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 또 2월 달에 맛있는 녀석들 아세요? 네. 맛있는 녀석들 제작진이 2월 달에 통영을 옵니다. 네. 그리고 3월 달에 아마 편성해서 방송할 계획인데요. 통영시장과 맛있는 녀석들의 사장과 제작 그 국장이 지난주에 또 통영을 와가지고 같이 그 저녁을 먹으면서 그 섭외를 했고 그리고 보통 이제 통영에 와가지고 방송 제작을 하면 그 통영시에서 또 이 홍보비처럼 제작비 일부를 다 대거든요. 이번에 무료로 해라. 통영 너무 어렵다. 네. 그렇게 해서 무료로 그 제작하고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 제 자랑을 계속해서 좀 민망하지만 다른 사람과 달리 제가 뭐 훨씬 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달리 저는 선거를 준비하든 선거를 준비하지 않든 통영에 필요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주안과 그 이야기를 하고 예산이면 예산, 지역 현안이면 현안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에 지난 시간들을 보냈다. 네네네네. 그래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조선업을 살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방송사와 협의해서 관광을 살리겠습니다가 아니고 이야기도 하면 되겠네요. 수요 미식회 같은 그 음식 프로그램은 그 중상류층의 그 고급 음식점을 많이 소개를 합니다. 네네네. 근데 맛있는 녀석들은 서민층의 그 음식을 많이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녀석들은 젊은 층들 그리고 약간의 여유가 있거나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 맛있는 녀석들에 나왔던 집이야 라고 하면서 들어가고 그 집이 넘치면 그 옆집을 갈 것이고 그렇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의 특징상 지금은 중상류층이 즐기는 수요 미식회가 아니고 우리 서민층이 즐길 수 있는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이 현재 이 겨울 동절기에 그 보리 흉년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판단해서 그 프로그램을 섭외를 했거든요. 관광에 대한 부분은 여행하고 싶은 통영을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이 세 가지가 충분히 그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 네, 그런데 또 이제 통영은 먹거리, 볼거리는 넘쳐나는데 이제 놀거리가 이제 루지 정도, 그 다음에 루지 밑에 있는 그 뭐죠? 무슨 어드벤처. 이제 그 정도 한 2개만 놀거리로 이제 남아 있는데 이 놀거리가 좀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놀 수 있는 먹거리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냥 풍아리의 그 잿빛 하늘을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저 자주 갑니다. 네, 자주 갑니까?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종종 그쪽을 주로 그래서 통영의 동바다보다는 네. 통영의 서바다가 훨씬 아름다운데 네. 많은 분들이 그 강관을 끼고 있는 통영 동바다만 많이 가시는데 서바다가 정말 아름답거든요. 네네네. 예. 서바다 쪽은 이제 저녁 노을 내릴 때쯤 가면 아름답고요. 많이 동바다 외로웠던 모양이에요. 혼자서 동바다 거기에, 쪽은 예. 잠깐만요. 예. 네. 강관에서 보는 새벽 하늘은요.
정말 제가 나 그냥 여기서 죽을래 뭐 이런 감동, 이런 감정 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통영에 와서 수산업 또 관광업의 대표적인 도시이고 고성도 마찬가지고 고성도 마찬가지인데 고성이나 통영에 와서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대중예술 예. 쉽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또 함께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뭐 이런 그 생각을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대중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급 예술과 대중 예술에 대한 구분을 합니다. 뭐 고급 예술 아니 고급 문화와 하위 문화 뭐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네. 근데 뭐 고급 문화의 반대말은 하위 문화가 아니고 저급 문화거든요. 네네네. 저급 문화, 하위 문화 상당히 잘못된 그 문화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계적인 그 이 문화와 관련된 이론은 고급 문화, 저급 문화의 문제가 아니고 삶에 얼마만큼 친화적인 문화냐, 네네. 안 그러면 지적 그 유의를 즐길 수 있는 문화냐, 이제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뽕짝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는 발라드나 뭐 힙합이나 다양한 그 이 외국 장르들을 즐기지만 40 넘어가면 DNA가 뽕짝으로 돌아갑니다. 네. 소위 말하는 트로트 꼭 그렇진 않은데 그런 경향이 많죠. 상당 부분 네. 이제 그러한 트로트가 우리의 흥을 살리고 그 자연스럽게 슬프다고도 그 이 트로트를 들으면 행복해지거나 훨씬 더 깊게 슬퍼지는. 자, 남방산의 문화회관부터 해서 윤희상 음악당 모든 것들이 대중예술, 대중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공연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느낄거리와 즐길거리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이 인식들,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라는 그러한 인식들에 의해서 그 뭐 조례나 그다음에 그 정관에 의해 가지고 차단됐단 말이에요. 예전에 세종문화회관이 그 이미자 씨에게 개방됐었을 때 그 많은 클래식 애호가들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 어불성설이잖아요. 시대 낙오적이잖아요. 시대 대행적이잖아요. 이제는 시대 정신은 함께 즐기는 그리고 같이 삶을 느끼는 그러한 대중문화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공간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중문화를 공연하는 공연자들에게 그러한 그 공간들을 대관하고 그리고 그 대관을 받을 수 있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이러한 지원책들이 대거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중음악이 이 고달픈 삶을 좀 더 해소시켜 줄 수 있고 정신적으로 힐링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문화 그 대중예술에 대한 그 정책 지원이 그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짜 저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 윤희상 음악당은 그 대중예술에게 개방이 안 돼 있어요. 아시죠? 예. 예. 어떻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술의 전당과 세종문화회관이라는 한국의 양대 그 이 공연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네네네. 개방했습니다. 네네네. 왜 통영의 그 국제음악당은 그 문을 못 열지요? 저는 그 문도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 세계적인 그 시스템이나 어떤 그 음향이나 공간이 세계적인데 1년에 70억이란 돈 그냥 그 적자를 보고 있다고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네. 통영시의회와 네네네. 그 긴밀하게 논의해서 네네네. 좀 더 그 이제 적자의 문제나 흑자의 문제라는 경제적 측면이 아니고 예. 말씀드렸던 예. 것처럼 즐길거리와 느낄거리라는 표현을 이제 그 쓰셨기 때문에 그러한 느낄거리들 힐링할 수 있는 아주 생생한 삶에 붙어 있는 대중음악이나 이런 공간이 내 그 공연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자, 왜 앉아 있느냐? 바로 질문 들어가시죠. 네. 지금 23일 날 우리 후보자님께서 예비후보님께서 기자회견을 할 때 사실은 네. 제가 놀랐습니다. 그 LNG 발전소 관련해 가지고 네네. 그 찬성하신다는 그 발언을 듣고 예. 사실은 후보자의 성향을 본다거나 아니면 현 정부의 예. 기조에 비춰보면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네네. 이걸 물론 그 뒤에 이렇게 설명하신 게 있는데 예. 근데 이걸 좀 더 찬찬히 예. 사실은 그게 이렇게
기자회견에 반영이 안 된 기사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걸 좀 찬찬히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요. 예, 제가 그날도 이야기를 했고 오늘 통영거제 환경연합 정기총회에 가가지고 의장으로부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니?라는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환경적 진보적 가치는 유보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환경적 진보 정책은 유보하고 싶다.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이 먹고 살기 힘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요. 수치로 보면 전국 실업률 전국 2위입니다. 고용률 전국 꼴찌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가 파탄이 일어나면서 가정이라는 최소 공동체가 깨집니다. 부부가 헤어집니다. 아이들하고 헤어집니다. 법적으로도 헤어집니다. 이러한 엄청난 이 심리적으로 통영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와 있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와 있을 때 어떠한 것이든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금이 돌아야 이 지역 경제가 숨통이 열립니다. 지금 아사 직전이라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적 비상 상태가 통영 고성의 현실이다. 그러면 이 비상 사태에서 현실이 살아야 미래가 존재하는 건데 현실이 죽어가기 시작하면 도시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이제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네. 작년에 통영에서 출산된 그 신생아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채 1000명이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1000명이 안 된다라는 것은 통영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가 다 앞으로 6년 뒤에 없어질 위험성에 처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일 때는 진보적 가치,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좀 유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고요. 두 번째, 좀 디테일하게 LNG 그 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이 바다 수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치명적이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생태계 교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호들갑스럽다 할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 통영 지역, 그 고성 지역의 수산업자들이 네. 지금 또 제시하고 있는 그런 그 바다 생태계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 하는 그것 자체가 네. 그 주장 자체가 조금 호들갑스럽다는 그런 뜻인가요? 자, 이제 그 환경 평가한 그 자료가 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그분들 근데 그 자료 요청을 잘 안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데이터의 문제가 좀 팽팽합니다. 팽팽한데 생태계 자체가 교란되고 파괴가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사람과 오히려 생태계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강조하는 사람들, 하자는 사람들은 생태계가 훨씬 더 좋아지고 활성화될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생태계가 심각한 교란 현상을 입어서 바다가 망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양측의 주장들이 다 호들갑스럽다라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그 현대산업개발이 실상 LNG에 대해서 경험이 없고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이 그 의제를 던졌었던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을 그 시점에 이 LNG 그 발전소 이슈를 던졌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주가 부양을 하는 하나의 소재로 활용했다라는 측면, 이러한 그 문제점들을 그 다음에 부지에 대한 사전 구매도 하지 않았다는 측면, 즉 그 진정성 현대산업개발에 의해서 많은 어민과 그 지역 주민이 놀아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강석주 시장이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시의회에서 했던 것들도 저 진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보자, 현실적으로 그러한 구체적인 팩트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석주 시장이 표명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와 공동조사를 통해서 생태계 파괴에 또는 생태계가 오히려 활성화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양쪽 다 그걸 따질 생각을 안 하고 서로의 기존의 그 유사 데이터를 가지고 호들갑스럽게
훨씬 좋아진다, 훨씬 나빠진다라는 논쟁만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 되면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공동조사단을 이해 집단과 객관적인 이 학술 집단이 모여서 제대로 조사해서 그 조사 결과를 놓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들었습니다. 뭐 아마 그게 아마 일을 진행하는데 아마 그게 제대로 된 수순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건 좀 더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앞에 게 가장 민감합니다. 아니, 그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네. 걸 내가 좀 한번 더 물어본 거고, 이거는 뭐냐면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네네. 그 입당을 원했던 모 인사에 대해서 아주 반대를 하신 당사자로서, 근데 지금 이번 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네. 그분의 뭐 누나 달라시 수행 비서였던 그분을 또 이게 지금 사무장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개용을 하신 걸 봤어요. 그리고 이걸 봤을 때 그 당시에 또 하고 이렇게 약간 가치관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 부분도 아마 다른 후보자들께서도 아마 그걸 아마 끄기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예, 정말 민감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답변을 할 그 구체적인 준비도 안 돼 있지만 굳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정치는 그 끊임없이 변하고 시대적 요구 사항에 따라서 현 시점에서 누가 가장 그 적합한 인물인가를 판단하는데 저도 판단하지만 시민들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그 시점에 저의 판단은 올바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점에 있어서 그 진희장 시장님의 비서실장을 했던 우리 조문수 비서실장이 그 실질적으로 많은 그랜드 플랜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진희장 시장께서 가지고 있었던 통영 발전에 대한 엄청난 비전들과 그다음에 그랜드 플랜, 그리고 그 문화예술도시로의 그 비전들은 그 어떤 후보들보다도 탁월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 정책을 수용하는 의미에서 사람의 그 수용으로 수용이 아니죠. 제가 상고초려를 했기 때문에 조문수 실장을 우리 그 캠프에 영입하는데 그 정책을 우리는 그 수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희장 시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시장께서 그 후보로 출마했었을 때 던졌던 그러한 정책들, 그 비전들을 받아 안을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가 양문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의 친아들 같은 비서실장을 저희 캠프에 그 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너무 깊은 얘기했어요. 노래 한 곡 듣고 가시죠. 2019년 4월 3일 고성 통영 고성 보궐선거 출마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예비 후보자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사랑하는 마음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걸. 사랑에는 길보다 정다운 건 없을걸. 스쳐닿는 그 손끝보다 양문석 예비 후보자가 가장 좋아한다는 노래, 네, 사랑하는 마음 잘 들었습니다. 천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하는 참 좋은 그 가사고요. 네.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거의 이제 술을 못 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꼭 이 술자리에 불려가서 억지로 한 잔을 마실 때 건배사를 하라고들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받아주세요라고 하면서 천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이렇게 이거 같이 술자리를 많이 다녀보셨나 봐요. 네. 건배사를 주로 이제 뮤지컬로 합니다. 삶의 인상이 문화입니다. 네네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네. 사랑하는 마음 잘 들었고요. 잘 부르죠 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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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불렀습니다. 네.
고성 통영에 친인척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김영훈 기자가 이거 질문하지 말자 그러는데 이건 좀 질문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네. 근데 이제 고성이나 통영에 대한 추억 뭐 있으면. 네. 이제 제가 그 고등학교를 진주로 간 이유를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짤막하게. 네. 통영에서 자라서 통영에서 자라서 중학교까지 이제 통영에서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이 진주에 있는 학교로 갔는데 제가 그 중학교 때까지 수학여행을 제외하고 가장 멀리 가는 버스가 고성까지였습니다. 네. 고성읍에서 내려서 심리를 걸어가면 거류면 가려리라는 거류면까지. 데가, 거기에 이제 심리를 걸어서 외갓집에 가서 그 바로 고랑가에 큰 고랑가에 이제 그 외갓집이 초가 상간도 아니고 초가 2간이었어요. 딱 2칸짜리 집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맨날 얼음 그 스케이트질을 했던 그게 썰매질이죠. 썰매질. 썰매질을 했던 이제 기억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하룻밤 자고 나면 동해면 돈막이란 곳이 있습니다. 또 거류면 가려리에서 30리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하고 하룻밤 자고 그다음에 또 아버지하고 이제 명절 때 동해면 이모집까지 또 걸어가고 했던 이제 그런 기억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동해면에 이모님 살아 계시고 그런 이제 그 고성의 기억들 이제 어머니가 고성 가려리 이제 출신이고 가려리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의 전도사님이 통영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아버지하고 중매를 해가지고 스물에 고영을 이제 시집을 오셔서 아버지가 낮은 칠기 하시다가 이 7.4 5.1 사태 1974년에 소위 말하는 5.1 파동이 일어나면서 낮은 칠기가 급격하게 이제 붕괴되는 시점이 있었거든요. 통영에도. 그리고 나서 낮은 칠기를 접고 어머니가 이제 보따리 장사 옷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이제 친정을 이제 돌아다니고 그 친정에서 이제 그 옷을 팔 때 저를 잡고 그 걸어 다니면서 옷을 팔던 그 기억도 이제 생생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지금 데파트 자리가 옛날에 경찰서 자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데파트 바로 안쪽에 보면 화르시장이 네네. 경찰서 후문이었어요. 네. 그 앞에서 이제 노점을 하시고 이제 이번에 그 폐쇄된 제일은행 앞에서 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거기서 이제 노점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그 어머니와의 그 관계 속에서 어머니의 추억들이 통영의 북신동, 그 다음에 고성의 가려리, 그 다음에 그 동해면 돈막까지 이제 동선이 이어지고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그 후유증은 엄청나게 컸는데 어머니에 대한 생각만 하면 눈물이 줄줄 흐르던 게 한꺼번에 네네네. 바뀐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토론토에 이제 잠시 한 6개월을 살았는데 토론토에 사는 세 자매가 나야가라 폭포를 같이 가는데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 유쾌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깔깔깔깔 웃으면서 한편으로 흉을 보고 한편으로는 즐기는데 그래 어머니 돌아가신 이 후유증이 지속적인 저희 정신 세계를 좀 이 âm 울하게 만들었는데 그 세 자매를 보면서 우리 엄마하고 살았던 그 행복한 시간들, 즐거웠던 시간들,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또 사니까 어머니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 눈물이 아니고 웃음이 나는 또 이러한 또 터닝 포인트들도 생기더라고요. 네, 그럴 때가 있죠. 안 물어본 네네네. 질문을 길게 네네네. 대답했죠? 네, 아니요. 네. 그러니까 통영이나 고성이라는 친인척들이 상당히 많은 거네요. 네, 예전 추억들도 많고. 친인척이 네네. 많다가 아니고 아니 질문을 그렇게 이렇게 써 있어서. 네. 추억과 제 성장의 디딤돌의 그 경험들이 네네네. 많다 이렇게 좀 네네. 질문을 바꿔주세요. 질문을요 질문을 여기서 줬어요 저한테. 네, 예, 잘못된 질문입니다. 지난 정치 생명 걸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통영 고성을 살리겠다는 어떤 그 아주 적극적
그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 여태까지 뭐 했을까 뭐 이렇게도 싶어요. 네. 예. 근데 제가 보면 그 어느 정도는 양문석 우리 후보자와는 이제 형 동생이잖아요. 예.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손바닥 보듯이 다 네, 보고는 다른 있는데 지금 시청자들이 네. 보면 뭐 그 삼촌과 조카의 관계 그 정도로 보지 네, 않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삼촌 계속 말씀하십시오. 저희 예 알겠습니다. 삼촌 얘기할게요. 네. 자, 첫 번째 질문 우리 김 기자가 해주시죠. 네. 아까 질문했던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네. 결국은 뭐 아까는 조금 뭐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이었는데 지금 좀 편할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어쨌든 방송 활동을 한 18년, 아까도 18년 계속 얘기하시는데 18년 하시는데 그 뭐 그중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그런 일화들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죠. 아 근데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2000년 4월에 처음으로 이제 KBS에서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19년이 됐네요. 19년이 됐네요. 19년 오늘도 방송 중이니까. 제가 가장 당혹스러웠던 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요. 이 광화문 안쪽에 보면 북창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북창동 안쪽에 보면 명태를 정말 잘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명태를 국을 해서 이제 소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CBS에서 전화가 왔어요. 양 박사님, 오늘 이 나오실 패널이 빵꾸를 냈습니다. 그래서 빵꾸 전문 용어. 이거는 어깨 전문 용어잖아요. 네. 빵꾸를 냈습니다. 급히 전화로 좀 연결하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술을 마시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전화를 물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아니 화장실이라도 가서 방송을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아니 5분 남겨놓고 문제지도 안 주고 갑자기 방송을 하자니까 제가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지금 내가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일단 더 이상 저희들이 섭외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요. 화장실로 가세요. 그 화장실에 갔습니다. 이제 핸드폰을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 정치인들에게는 노무현 대통령 또는 뭐 이해찬 대표 이렇게 호칭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밖에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네.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안에 있다고 이제 사인을 주면서 노크를 줘요. 그런데 급해 하고 이제 마음이 이제 급해졌어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노무현이가요 일이 된 거예요. 술은 됐지요. 밖에서 노크는 하지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노무현이가요. 그냥 뭐 사투리 나왔지요. 그 다음에 호칭 떼먹었지요. 그 다음에 심한 억양 들어왔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담당 그 PD가 보직 개입을 당했어요.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가장 큰 에피소드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저녁 이제 라디오를 많이 했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라디오를 하는데 8시 30분부터 9시까지가 이제 제가 고정으로 하는 양문석의 미디어 비평이라는 그 코너가 있었는데 CBS가 서울 목동에 있어요. 그러면 강화문에서 여의도를 거쳐서 목동으로 들어가면 아차하면 차가 막히거든요. 네네. 차가 막혔는데 이제 술이 약간 제가 술을 워낙 못 마시니까 네네, 한 두 그렇죠. 잔만 마셔도 네네. 사람이 취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 취한 상태에서 시간이 늦었어요. 전화를 물렸어요. 전화를 물려서 이제 바로 그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 것처럼 방송을 하는데 제가 술을 마시면 아주 침착해져요. 보통 지금 톤으로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래 잘못됐고 이래 이야기했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양문석입니다. 예 오늘 그 문제는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약간 이렇게 들어서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목소리를 너무 깔아버린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또 담당 섭외 작가가 날라갔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저로 인해서 이제 이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 네네. 근데 그 텔레비전 사고는 한 번도 난 적이 없었습니다.
생방은 이제 뭐 사고를 낸 적이 없고 녹화 방송하다 욕해가지고 한번 잘린 적은 그건 뭐 녹화니까. 네. 오늘 그 저희 둘이 잘릴 일이 없겠죠? 네, 김 기자님. 네, 당연하죠. 김 기자가 잘릴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주인인데. 아니 김 기자 분량이 너무 없어요. 마지막으로 네네. 4월 3일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 출마자로서 네. 우리 시청자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많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들이 많은 활동들을 오고 그 역사가 이제 현대 정치사 우리나라도 벌써 70년이 이제 넘어가는 현대 정치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존경받는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꽂으라 하면 꽂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유명 정치인은 많이 있었지만 존경받는 정치인은 참 그 손으로 꼽기가 어색할 정도의 그 숫자가 적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유명 정치인이 되고 싶은 것보다는 인정받고 존경받는 정치인이 이후에 그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존경받는 정치인이 될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선거할 때는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해놓고 당선되고 나면 얼굴색 싹 바뀌고 권위적으로 바뀌고 지가 잘나서 된 것처럼 하는 그 모습들에 대한 실망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당선되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는 지난 4년의 차관이라는 이 역할을 해봤습니다. 5천 명의 중앙정부의 그 5천 명이 넘는 그 중앙정부 본청의 직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엄청난 조직에서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제 스스로 그러한 측면에서 군림한 적이 없고 또 끝난 이후에 지난 5, 6년 동안에 말 그대로 통영에서 바닥을 기면서 전화하면 예전에는 제가 안 봐도 일어서서 전화 받던 사장들이 리콜도 안 해주는 그래서 전화하는 것 자체에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의 이 박탈감도 이제 다 겪고받고 해서 초지일관 초심을 유지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참 자신 있다라는 부분과 존경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는 시민들에게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조금만 더 힘이 생기면 우는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또 조금만 더 권한이 생기면 그 우는 시민들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고 그리고 웃을 수 있게 하는 게 정치 아니냐. 그런 그 정치에서 보람을 갖고 성취감을 받으면 제 스스로가 초심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존경받는 정치인을 꿈꾸면서 정치의 본질은 함께 울고 눈물 닦아주고 기쁘게 해주는 게 정치의 본령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통이 좀 부족하다 일간에 그런 평도 있습니다. 네, 좀 기억해 주시고 제가 곡을 쓰고 편곡을 하고 곡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보면 네. 한 곡을 만들 때 이 컨셉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 네. 인트로는 어떻게 잡고 사비 부분은 어떻게 하고 엔딩은 어떻게 만들 건지 악기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리듬 템포는 어떻게 만들 건지 그 한 곡을 어린지하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네.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전 잘 모르지만 이렇게 아까 우는 사람 같이 울어주고 웃을 땐 또 같이 웃어준다는 또 안아준다는 이런 표현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섬세하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후보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되시면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오늘 뭐 좀 가볍게 그 다음에 약간은 방정스럽게 이 젊은 시청자들에게 폼 잡지 않고 권위주의로 흐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네네. 하는 게 네. 저의 컨셉이었고
그 컨셉에 적절했는지는 편집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통에 대한 문제는 제가 좀 절대적인 시간들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네. 서울에서 이틀을 방송하고 통영에서 5일을 살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 진득하게 앉아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들이 많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이후에는 좀 더 많이 진득하게 앉아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들로 짜 나갈 생각입니다. 네네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순서입니다. 네, 4월 3일 예비 출마자 인터뷰 궁금해서 찾아와 묻는 토크쇼 토크 인터뷰였습니다. 김영훈 기자는 오늘 어떻게 무엇을 좀 느꼈나요? 네, 오늘 사실 첫 방송이라서 좀 긴장됐는데 역시 방송 친화적인 인물이라서 그런지 아주 스무스하게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다 이렇게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첫 방송이니까 이렇게 했던 자체가 또 의의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또 잘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분 모시고 훌륭한 시간이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마무리 멘트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성, 통영 또 통영 고성에는 지금은 좀 강력한 그 리더십 또 내지는 그 어떤 직관력 또 뭐 판단력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인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뭔가 좀 이렇게 부드러운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1년 하는 거잖아요. 물론 1년 후에는 또 다른 선택이 또 있겠지만 좀 시대에 걸맞는 좀 유능한 그런 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네, 4월 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 출마자 중에 첫 번째 순서 양문석 후보자를 만났습니다. 네, 이 방송은 인터넷 통영 방송 또 통영 뉴스 시사 통영 그리고 유튜브 채널 가가 TV를 통해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또 이 코리아 뉴스도 있네요. 네. 양문석 후보자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4월 3일 고성 통영 고성 보궐선거 출마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예비 후보자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사랑하는 마음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걸 사랑에는 길보다 정다운 건 없을걸 스쳐닿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